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제 삶의 조각들을 이야기하려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으며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히는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께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이 넘고 6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젊을 때의 가난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오기가 되기도 하지만 늙어서의 가난은 그저 비참함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고 자식에게도 안 주고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한 채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안도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안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로 철학자로 살며 관찰해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60세 이후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내 몸은 늙어가는데 내 주머니는 더 든든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돈을 움켜쥐면 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노년에 돈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남보다 덜 가질까봐 혹은 나중에 무시당할까봐 하는 그 비교의 마음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100세를 살면서 수천억 자산가가 임종 직전에 자식들의 재산 싸움을 보며 눈도 못 감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평생 소박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이웃의 배웅을 받으며 평온하게 미소 짓는 일을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이겠습니까? 노년의 돈은 권력이 아니라 예의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돈을 쌓아두고 지키려 애쓰는 것은 마치 떠나야 할 기차역에서 짐 가방을 수십 개 들고 낑낑거리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기차는 곧 오는데 그 짐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노후 자금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하는 품격입니다. 돈이 많아도 입만 열면은 불평을 쏟아내고 돈 아까워 벌벌 떠는 노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이 그 돈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 푸십시오. 돈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60세 이후에 가장 현명한 돈 관리는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안을 지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많다고 거들먹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많은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느냐일 것입니다. 돈은 그저 그 따뜻함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제 주변에서 가장 가슴 아픈 풍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일군 재산을 자식들의 집 한 칸 마련해 주느라 혹은 사업 자금으로 대주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참으로 지극정성이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배부르게 여겼던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꺾는 것이자 여러분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털어준 뒤 자식들이 끝까지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주 찾아오던 자식들도 부모의 주머니가 비고 나면 발길이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져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평등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상당 부분 경제적 독립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당당함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꽉 쥐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함께 즐겁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자식이 올 때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을 늘어놓아야 하는 상황 중 어느 쪽이 자식들을 더 편하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비로소 기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가 고생해서 모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땀 흘려 벌어보지 않은 돈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고통을 겪으며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신해주는 그 모든 배려가 사실은 자식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는 은퇴 후 전 재산을 아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사업은 망했고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 노신사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이 처지가 더 괴롭습니다. 라고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생명줄이자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나중에 죽으면은 다 너희들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되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쓰십시오. 좋은 옷도 입으시고 평소 가고 싶었던 곳도 여행하시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를 산 제가 깨달은 부모와 자식이 모두 행복해지는 가장 현명한 경제적 거리두기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자식의 원망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몫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주머니를 걸어 잠급니다. 몸이 약해지고 앞날이 불투명해지니 어떻게든 가진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기묘한 진리 중 하나는 돈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마치 우리 몸의 혈액과 같아서 적재적소에 흘러가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나에게 다시 복수로 돌아옵니다. 60세 이후의 돈은 쌓아두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내 영혼과 주변을 따뜻하게 적시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에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단순히 낭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위한 소비란 허영심을 채우는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 낡은 지식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굳어가는 뇌를 깨워줄 배움의 현장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강연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돈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쓰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혹은 후배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기분 좋게 밥값을 계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잘난 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아직 당신과 함께할 에너지가 있고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늙어서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노인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존경받습니다.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사회적 기부나 선행에 눈을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큰 액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내놓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형태의 기쁨과 건강 그리고 평안함이 되어 내 영혼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이자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노년에 더 큰 수익을 얻겠다고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거나 남의 말만 듣고 평생 모은 돈을 도박 같은 일에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노년의 실패는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돈을 불리려는 욕심보다는 가진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돈은 정직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사랑과 지혜로 쓰면 돈은 축복이 되지만 주인이 그것을 두려움과 탐욕으로 움켜쥐면 돈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세상을 위해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노년은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꽃이 피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 정원의 향기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주머니의 빈곤보다 마음의 빈곤, 즉 고독과 무시당함일 것입니다. 현역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나면 마치 세상이 나를 잊은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에게서 은연중에 짐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상처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듭니다. 많은 노인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자꾸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들먹이거나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은근히 과시하며 대접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젊은이들의 냉소를 부를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 짓고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100세를 산 제가 체득한 최고의 방어 기제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비울 때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고독은 고결한 고독 솔리드이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는 향기가 나기 마련이고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또한 노년기에 피해야 할 말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하는 식의 훈계와 한탄입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을 과거의 무덤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입만 열면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노인은 가난한 노인보다 더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감사함을 입에 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어른은 모두가 곁에 두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가난 때문에 삶의 의욕을 놓아버리거나 남을 시기하며 마음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청빈이라는 말이 있죠.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맑고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노인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자식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내 안에 지혜의 창고를 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게 늙어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로지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품격 있는 노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힘이 아니라 인격의 힘으로 세상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빛나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머니는 가벼워져도 영혼만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되돌아보니 삶은 마치 하룻밤의 꿈결 같기도 하고 정성 들여서 내려간 한 권의 책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는 셈이죠. 100세를 넘긴 이 노병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손에 쥐고 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빈손 안에 무엇을 담아왔는지는 영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마음과 주변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해묵은 원망, 미련,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용서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할 뿐이지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남의 시선과 허례허식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걸치고 있던 무거운 갑옷들을 이제는 벗어던지십시오. 소박한 옷 한 벌, 따뜻한 차 한 잔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빌려 쓴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이 나를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참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내는 비결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의 가난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창밖의 햇살을 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성취가 아니라 이런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사색을 합니다.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제 영혼을 맑게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돈이 들지 않아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 산책, 명상, 독서, 혹은 누군가를 향한 기도의 시간을 쓰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고독이 아닌 안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돈에 휘둘려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은 지혜롭게 사용하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사랑과 평화에 두십시오. 비록 육신은 낡고 세잔해져 가더라도 여러분의 정신만은 끝까지 맑고 향기롭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슬픈 퇴장이 아니라 가장 무르익은 지혜를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숭고한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당당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걸어가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축복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